네, 벌써 동시호가 구간까지 진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표정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예상 마감가도 그렇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실게요. 네,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오른 2251포인트 선으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250선에 대한 상단 부담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확실히 대형주들 효과로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표정이 좀 어두운 모습인데요. 0.9% 정도 밀리게 되면서 682포인트로 마감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 기록하게 되면서 5,439억 원 정도 매수하는 흐름 관측되고요. 기관은 1,000억 원 조금 안 되는 제한적인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선물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만 계약 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현재는 살짝 탄력이 주르며 8,370계약 정도 매수하는 흐름 관측됩니다. 반면에 오늘 밀리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양 매도세 하지만 제한적인 매도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형주들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대형주들 위주로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3%가량 오르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에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오늘 어닝쇼크 실적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SK하이닉스에서 컨콜에서 나왔던 이 내용에 대한 수혜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 거의 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6만 원 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59,400원 정도에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마찬가지로 3%대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상당히 2차전지 쪽으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상한가 도달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요. 바로 SC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에어리퀴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코리아로부터 브레킨 리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688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SC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사실상 좀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이른바 21세기 마셜 플랜 논의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본격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SC 엔지니어링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유지하는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명 SNC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외국계에서 트랜스미터 시장 독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개발해서 독점 시장을 뚫을 것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사명 SNC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형제 INC는 오늘 권리락이 있었는데 착시 효과에 상한가 도달하는 흐름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도달했다가 풀린 종목들 가운데 탑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180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셀 제조용 소재, 이 핸들링 시스템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지난해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장 상당히 많이 19%가량 오름세 구간 기록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개 분기째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미르엠 글로벌도 12월에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게 되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도 살펴드리면요.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가 재개됐는데 오늘 주가 변동성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이었지만 오늘 장중에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관련해서 우선주도 크게 밀리고 있고 코오롱도 함께 9% 정도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레드로버 같은 종목 일단 정리매매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BNGT 일단 하한가까지 내려간 모습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BNGT 생명공학 연구소 쪽에서 면역에 거부 반응이 없는 인간 유사혈액 생산용 돼지를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재개가 된 첫날 이렇게 하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코오롱 그룹주들 가운데 코오롱 생명과학
화학도 오늘 14% 정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10월 26일 수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에 따른 차이가 좀 뚜렷하게 발생했던 그런 하루인데요. 종목별로도 특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국들의 증시는 어떤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뉴욕 증시의 상승 흐름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 쪽에서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벌써 3거래일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가는 0.6% 오른 27,431엔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에 고가를 27,578엔 선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크게 변동성 나오지 않으면서 1% 좀 안 되는 그런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쪽을 살펴보시면 이번 주 초에 사실 중화권 증시 쪽에서 상당한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죠. 이 중화권 증시 그리고 달러 위안 환율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출발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사흘 만에 급반등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 오르면서 2,992포인트 선 지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장중에는 3,000선에 대한 확인도 있었는데 현재는 탄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금 3,000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2%대 오름세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현재는 1.5% 정도 오름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상승인데요. 현재는 1,799포인트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항생지수도 변동성이 컸던 종목 중 그런 지수 중 하나죠. 현재 0.7% 정도 오르게 되면서 15,259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해서 가파른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들 보셔야겠죠. 최근에 차이나런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면임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시 주석의 충성파로 새 지도부가 채워지게 되면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확산을 했는데요. 시진핑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굉장히 차가운 시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일단 급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6개 부처가 15개 조항의 제조업 중심의 외국 투자 안정적 재고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글로벌 기업인 이 입국 편의를 높이고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준국내 기업 대우를 하고 금융 지원까지 강화하면서 재투자를 격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시장도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장중에 살짝 고점이 높아지는가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6원 50전 밀려났고요. 1,430원 선에서도 내려옵니다. 1,426원 6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아시아 주변국들 증시까지 둘러봤고요.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찜찜한 하루였는데요. 양 시장 모두 엇갈린 방향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5% 상승이고요. 포인트로는 14.49포인트 올렸습니다. 종가 2249.56포인트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22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조금 더 탄력이 붙으면서 점심 구간 들어 1%대로 이렇게 견조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까지 상승으로 지켜졌고요. 종가 224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외국인 홀로 6,112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중에 개인이 순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개인이 4,960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이어서 기관도 동반해서 매도 물량 크게 들어왔습니다. 1,192억 매도 우위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업종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막판에 FNF가 견조한 실적 전망치가 나왔지만 3%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섬유유복 업종이 2% 가까이 크게 낙폭을 만들면서 마감했고요. 이어서 어제 포스코케미칼이 실적 호재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1.5% 이상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서비스 섹터가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부진하면서 1.2%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보험 섹터와 건설 섹터가 1%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2.4%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종도 1.2%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오늘 음식료품 가운데 CJ 프레시웨이가 AI 서비스 개발 관련 MOU 모멘텀 받으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음식료품 업종 0.7%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의약품 업종이 0.65% 올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됐는데요. 오늘 태양광 그리고 원전 관련 주식들 오늘 상승하면서 기계업종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상 위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순매수세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95% 상승한 종가 59,400원으로 마감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3분기 어닝 쇼크에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0.43% 상승한 93,900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2차 전지주들도 오늘 3분기 실적 호조에 견조한 상승세 연출됐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종가 3.5% 이상 상승했고요. 52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오늘 3.4% 가까이 상승한 67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역시 양극재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 받으면서 1.8% 이상 올랐고요. 종가 56만 2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36% 상승한 89만 6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0.54% 오른 18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부진했던 자동차주와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감소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1%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1.23% 내린 16만 500원에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1.21% 하락한 6만 5,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이버가 3.6% 가까이 하락한 15만 9,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카카오가 2%대 낙폭입니다. 4만 7,7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간밤 독일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EU 회원국들과 독일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1세기 마셜 플랜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500조 원의 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세기 마셜 플랜이 오늘장 키워드가 되면서 관련주들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먼저 현대건설기계가 10% 이상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3만 5,600원에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3분기 호실적까지 상승 재료로 부각되면서 10.6%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가 5,050원에 마감했고요. 또 이어서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나오면서 SC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1,950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도화 엔지니어링과 수산중공업 그리고 다스코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원전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됐는데요. 최근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수출에 차질이 있었는데 오늘 31일에 한수원이 폴란드 사업권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이 나오면서 그간 지재권 소송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가의 낙폭을 조금 만들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한전기술이 4%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5만 1,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S&T 에너지와 G2파워 역시 시장에서 부각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입니다. 종가 전거래일 대비 0.82% 내렸고요. 포인트로는 5.68포인트 내린 683.17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는 듯 했는데요. 점차 탄력이 줄어들면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구간 들어서 690선을 이렇게 회복하는 움직임도 잠깐 나왔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680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크게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601억으로 매도우 연출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263억 매도우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순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813억 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상 위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하락부를 키고 마감한 종목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동반으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4% 내린 67,3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6%대 하락입니다. 0.61% 내린 65,1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HLB 역시 부진했습니다. 0.9% 가까이 하락한 39,05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LNF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03,300원으로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0.98%, 약 1% 가까이 내렸습니다. 141,6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반대로 LNF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6% 가까이 올린 207,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했는데요. 1.2% 가까이 올렸습니다. 종가 38,150원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반해서 펄어비스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종가 1.6% 가까이 내린 43,300원으로 양 종목, 두 종목 모두 희비가 약간 교차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어서 리노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중 리노공업 부진했습니다. 오늘 0.5% 내린 139,0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가 미국 미시건주에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부각됐습니다. 약 7천억 규모의 투자인데요. 따라서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 부품 생산량도 증가할 거란 기대감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그나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에코캡과 대성 파인텍이 부각됐는데요. 에코캡이 2.35% 상승한 4,36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대성 파인텍이 4%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LG전자를 공급사로 두고 있는 현우산업과 나라 M&D까지도 동반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우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9.4% 가까이 상승한 3,845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나라 M&D 역시 2%대 올리면서 6,52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골프 관련주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부각됐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골프와 등산 가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위메포에 따르면 골프웨어 의류 매출이 지난달 대비 72%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주인 라온피플이 글로벌 스클링 골프 시장에 진출한다는 보도가 부각됐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라온피플은 지난 18일에 유럽 인도어 골프 기업인 프로티와의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오늘 계절적 요인과 함께 매출에 대한 기대로 주목받았습니다. 라온피플이 14% 상승한 4,600원에 마감했고요. 또 골프웨어 브랜드 카스텔 바작이 8%대 상승했습니다. 종가 6,82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또 골프용품 관련주인 골프존 뉴딘 홀딩스가 2.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5,24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그룹주들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올해 4분기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신작 미르 M과 더불어서 중국 진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블록체인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먼저 위메이드가 10.5% 가까이 상승한 52,70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3.41% 상승한 16,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가장 큰 폭으로 주목받았는데요. 17% 이상 급등한 29,9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선물지수 현재까지 0.79포인트 상승이고요. 포인트로는 2.3% 상승했습니다. 포인트 294.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5,104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동반 매도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5,081계약 순 매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1,054계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